부랑부라랑. 형님들 구독, 좋아요, 댓글 쓰는 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장기 렌트를 어떻게 하면 제일 싸게 하는가를 봅시다. 일단 내가 거기까지 얘기했었지. 우리가 제조사가 있고 대리점이 있고 금융사가 있고 우리 소비자가 있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대리점에다가 계약금을 넣고 이렇게 하고 금융사가 펀딩을 하고 내가 여기다가 돈을 갚고 이게 기본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금융사에서 이제 특별 판매 이런 제휴를 맺어서 선발주도 하고 선구매도 하고 그리고 새로 주문하는 대리점 수당을 가져와서 할인에 넣어주는 특판, 특별 판매도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 개념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뭐냐고요? 특판이라는 그게 특별 판매, 뭐 특가 판매 이런 건데 사실 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설명은 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내는 돈이 얼마나 더 싼가 그 방식만 이런 방식이구나 이런 방식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구나 오케이 까먹어도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의 루트만 개념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대리점에서 차를 팔 때 수당이라는 게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이 수당이 여기서는 할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특별 판매, 공동 구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냥 더 싸게 차를 떼올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보면 되는데 자, 이 영상을 보는 딜러분들이 조금 불쾌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대리점에서는 차를 사지 말라는 거냐? 대리점에서는 리스 렌트를 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이 대리점으로 했을 때 한 달에 50만 원 나오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대리점 수당이 100만 원이 발생을 하는 거라고 칩시다. 그리고 딜러는 100만 원에 이 대리점은 수익을 가져가면서 고객은 한 달에 50만 원을 낸다고 하면 특판으로 하게 되면은 요게 45만 원이 된다고 칩시다. 아니, 45만 원 너무했네. 48만 원 된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더 싼 것 같죠? 네. 근데 여기는 수당이 100만 원 발생했죠? 네. 얘들은 그럼 수익 어떻게 가져가요? 그 수수료, 금융수수료 이자. 피를 넣어서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본사들이 가져가는 거고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이죠. 이 에이전시라든지 이런 금융사, 지점 이런 영업사들은 100만 원의 수익을 넣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똑같이 50이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놈이 또이또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담당자의 뭐 내가 수익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고객이 얼마나 더 잘해줄 건지 용품 서비스 이런 걸 얼마나 해줄 건지에 따라서 이게 개인 차이가 있는 거지 이 대리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 대리점 같은 경우는 국산을 할 때 현대캐피탈을 많이 씁니다. 물론 뭐 쉐보레, 뭐 르노 삼성 이런 건 좀 다르겠지만 현대기아는 현대캐피탈을 씁니다. 이 현대캐피탈이 리스나 렌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동호구 씨도 현대캐피탈에 계약된 건이 있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승인율이 높아요. 승인율이 높고 금액도 좀 높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의 금융사가 자, A, B, C, D, E 쭉쭉쭉 존나 많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똑같이 현대캐피탈에서 내가 리스나 렌트 했을 때 50만 원이 나왔다 하면 여기는 뭐 51, 여기는 48, 여기는 뭐 55, 뭐 다 다르겠죠? 자, 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자가 다르니까 이자가 다르고 또 딜러들 수당이 다를 거고. 아니 이자는 비슷하다고 칩시다. 딜러 이건 일단 특판으로 가는 거든 대리점으로 가는 거든 기본적인 걸 가는 거야. 수당 이런 게 문제가 그 수당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안 물어보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일단 떼오는 금액이 다 다르다고 했죠. 차값을 금융사마다. 네. 파는 양이 다르니까 네. 많이 동시에 구매할수록 공동구매할수록 더 싸게 떼오는 거잖아요. 공동구매로 싸게 떼오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자 그랜저가 잔존가치가 얘는 45% 잡아. 얘는 왜 이렇게 싸? 얘는 50% 잡아. 금융사마다 그 차의 잔존가치를 설정하는 기준이 다 달라버리기 때문이에요. 가치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 잔존가치가 높으면 월남도가 내려가는 거죠. 네. 자 이건 기본적인 틀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담당자가 영업수수료를 이제 넣는 거예요. 금융수수료를. 그렇게 넣기에는 51이 51인데 수수료 넣어서 55가 될 수도 있고 48이 수수료 넣어서 뭐 58이 될 수도 있고 55였는데 수수료 넣어서 뭐 55.5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금융사도 중요하지만 결국 결정은 영업사원들에게 좀 달려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대리점이 대체적으로 좀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네. 물론 거의 동등하게 갈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딜러분들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 현대캐피탈 쓰지 않고 물론 대리점의 눈치는 볼지언정
타사 금융을 쓸 수 있는 루트를 찾아서 고객을 위해서 더 싼 데를 찾아줄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타사 금융을 쓴다는 것 자체가 직접 다루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요청을 하겠죠. 여러 가지 금융 에이전시 회사에. 그럼 금융 에이전시도 마진을 좀 더 하면서 업무를 하겠죠. 공짜로 해주기는 힘들겠죠. 무릎 꿇고 빌면은 해줄 수도 있겠죠. 내 차 하는 거니까 좀 해줘. 근데 이 관계도 신뢰를 가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마진 구조가 2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딜러 입장에서 금융사가 하나 더 낀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고, 금융사 입장에서 딜러가 하나 더 낀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금융사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특판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사실 딜러 없이 국사는 많이 출고가 돼요. 그럼 중요한 거는 어떤 에이전시를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담당자를 만나느냐. 그게 좀 많이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제가 사담을 좀 하겠습니다. 데이트 어플. 동호구 씨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여자 만나는 거 안 해봤어요? 안 해봤습니다. 정말요? 네. 저는 종류별로 다 해봤습니다. 저는 종류별로 다 해봤어요. 별의별 게 다 있죠. 이 선입견이 있죠. 이런 어플을 쓰는 거에 대한 선입견. 뭡니까? 전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아이씨, 안 해봤어도 생각을 해봐요. 이런 어플 쓰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요? 이런 어플로 여자가 남자를 만나고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거에 대한 선입견이 전혀 없으세요? 뭐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은 이렇게 만나는 과정을 건전하게 보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만남을 건전하게 대부분 보지 않아요. 남자들은 여자를 그냥 재미로 꼭 클럽에서 뭐 이렇게 원나잇 하듯이, 나이트 가서 원나잇 하듯이. 태생이 건전해서 그 생각을 못했네. 조용해 주시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나는 다르겠지, 다들 생각하지만. 그래서 여자들은 여기에 있는 여자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 생각으로 들어온 남자들로 많이 취급합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여자들을 별 시덥지 않은 여자들이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안 그렇게 됐지만 초창기에는 이랬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여자를 만나려고 이 어플을 사용하고 약속을 잡고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만약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함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남자가 쉽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자라고 생각하고 만났지만 내 태도에 따라 그 남자가 올바르다면 이 여자도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시덥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사람 관계는 다 상대성입니다. 그죠? 좋은 딜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나 자신부터가 좋은 소비자의 모습이 아니면 좋은 딜러도 잘해주기가 힘듭니다. 물론 영업왕, 판매왕 하는 분들은 그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잘해주기 때문에 잘하는 거겠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영업사원이 딜러가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비자의 태도도 일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A, B, C, D, E. 자, 금융사가 있어요. 자, 딜러를 통해서 했건 에이전시를 통해서 했건 이 모든 타사들을 비교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가 제일 싸. 내가 지금 제일 싼 데로 나열했다고 칠게요. 그럼 동호구 씨가 여기가 45만 원이고 46이고 갑자기 여기는 뭐 49가 되고 그 다음에 50이 되고 갑자기 55가 되고 쭉쭉쭉 있다 쳐요. 당연히 여기 사고 싶죠. 당연하죠. 똑같은 건데 여러분들도 당연히 여기 사고 싶죠. 근데 여기 금융사는 소득이 확실해야 되고 뭐 재직이 확실해야 되고 신용이 뭐 2등급 이상 돼야 되고 쌀수록 따지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금융사는 소득도 안 봐. 재직도 안 봐. 신용도 한 4등급 정도면은 뭐 충분해, 오케이야. 근데 얘들은 또 소득도 따지고 재득도 따지고 뭐 이것저것 따지고 재산세도 따지고 뭐 다 따져.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데 저렴할수록 타이트하기 마련인 건 맞죠. 근데 현대캐피탈은 뭐 여기쯤 있어요. 근데 현대캐피탈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싸냐? 아닙니다. 승인율이 높은데 특정 차종은 그리고 어떤 특정 옵션이 들어가 있는 어떤 이런 조건들, 좋은 것들,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현대캐피탈도. 그러니까 비싼 금융사라고 해서 심사가 쉽다고 해서 무조건 비싸거나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일반인의 견해로서 이 모든 곳을 다 한 번에 심사를 보고 한 번에 비교해서 내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금융사 중에 A는 안 된다 치고 뭐 E 안 된다 치고 다 더해서 그 중에 제일 싼 거를 찾아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걸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신용조회 5번 하면 잠깁니다. 물론 조회 그 성향에 따라 다른데 4번 하면 잠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잠겨버린다고요. 이 10몇 개, 20개가 넘는 거를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필요해요. 수많은 경험으로 고객이랑 상담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사람이 승인이 되겠구나라는 감이 오겠죠. 보증금을 모자라면 더 한다든지 보증금을 뭐 선수금을 더 한다든지 증권 방법도 있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이분이 원하는 선에서 45만 원은 가능성 없다 하더라도 46만 원쯤이면 할만하죠. 근데 갑자기 55만 원 되면 하기 싫죠. 하기 싫죠. 자, 영업사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영업사원들은. 45만 원짜리를 보여줍니다. 동호구시 신용등급이 7등급에다가 사업도 개판이고 소득도 개판이야. 근데 45만 원짜리 보여줘요. 그럼 동호구시가 다른 업체에서 견적 비교를 할 때 제일 싸겠죠, 내가 준 게. 나한테 하고 싶겠죠. 근데 나는 동호구시가 여기 심사 통과가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준 거예요. 그럼 동호씨가 심사가 안 돼버렸어. 그럼 무슨 마음이 들까요, 소비자는? 소비자는, 씨, 좋댔네? 차를 사야 되는데? 어디라도 승인이 돼야 되는데? 서류는 이미 나한테 다 줬어. 또 그걸 들고 어디 가서 처음부터 심사 보고 하기가 소비자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기게 되는 거야. 이 영업사원은 그걸 노린 것이지. 승인이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면은, 자, 50만원쯤에 승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60만원까지는 안 갔어. 그럼 50만 원의 승인이 가능한데 이 고객은 이미 내가 승인이 잘 안 되는 조건이란 걸 알아. 신용도 안 좋고. 그럼 이 50만 원짜리를 한 53만 원 만들어도 이 고객은 한단 말이야. 초반에 미끼를 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양아치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반대로는 뭐다? 동호구 씨가 정말 순하고 착한 것 같고 나랑 대화를 오래 해서 친밀감도 생겨서 나랑 계약을 할 것 같아. 그러면 애초에 55만 원을 던집니다. 그러면 좀 비싼 것 같지만 그러면 내가 저를 믿어보시죠. 제가 손 힘써 보겠습니다. 근데 그 고객은 이미 B사까지 승인이 가능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럼 이렇게 55 줬는데 일단 심사 서류를 받았다 치자. 나랑 진행을 시작했어. 내가 46짜리를 주면 얼마나 행복해하겠어. 여기 사장님 55만 원이었는데 제가 뭐 여기저기 승인 받아서 여기서 좀 넣어가지고 한 48만 원으로 만들었다 치자. 55에서 48이 됐다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 좋죠. 좋죠. 일사천리로 계약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업사원들 욕하면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오픈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오픈하면 소비자는 나와 계약을 안 합니다. 그게 사람의 간사한 심리예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비교하다 보면은 금액이 천차만별일 거예요. 거기서 혼란이 오시죠. 왜냐하면 다들 사람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판매하시는 분들도 다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내가 동호 씨가 처음 알아보는데 생각에 그랜저 한 60만 원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칩시다. 옵션이나 이런 것도 내가 정해놓은 것도 없어. 대충 그랜저는 60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랜저를 르블랑에다가 옵션 한 개도 안 넣고 3,600만짜리 그대로 해버리면 55만 나옵니다. 그럼 55만 원 견적을 주면 생각보다 싸네? 하고 계약이 쉬워집니다. 근데 인터넷에 보면은 그랜저 30만 원, 뭐 25만 원 이런 게 있죠. 요 조그맣게 해가지고 30% 선수금 써있어요. 어디 구석에 잘 안 보이게. 어떤 고객들은 그런 거 안 써있던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어디 구석에 뭐 자기가 못 찾았거나 아니 진짜 안 써놓고 광고하거나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본질은 뭐다? 이 금액 자체가 선수금이 안 들어가고서는 불가능한 금액이잖아. 자, 이거를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다. 그럼 5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입니다 라고 해도 비싸다고 생각한다고. 모든 소비자는 비싼가 싼가를 내 혼자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실제 그 차가 가격이 얼마고 내가 했는 조건이 얼마고는 안 따져요. 동호구 씨가 60개월에 2만 킬로로 50만 원에 계약을 했다고 쳐요. 그래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 그 동호 씨가 나한테 계약을 한 거야 이거를. 친구가 나한테 연락 왔어. 저도 똑같은 거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지금 지방으로 영업을 다니기 때문에 2만 킬로로는 뭐가 안 됩니다. 저는 4만 이상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제한으로 주행거리를 잡았어요. 그럼 금융사가 바뀔 확률이 커요. 동호구 씨가 있는 거는 2만 킬로일 때 제일 저렴한 금융사고 무제한이나 4만 킬로 했을 때는 다른 금융사가 더 저렴할 거라고. 그러면 50으로는 절대 안 되겠죠. 무제한이면 예를 들어 60이 됐다고 치자. 그럼 이 사람 뭔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50만 원 했다던데 나는 왜 60이에요? 비싸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 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자, 2만 킬로를 그대로 한다 쳐요. 동호구 씨는 사업 소득도 높고 신용도 좋아요. 연체한 적도 없고 대출도 거의 없어. 그래서 50만 원에 했던 거야.
근데 이분은 나도 50만 원이면은 그랜저를 살래 했는데 신용도 안 좋아, 뭐도 안 좋아. 겨우겨우 승인 받아가지고 고객님 안쓰러가지고 수수료도 거의 없이, 왜냐면 소개해서 왔으니까 도와주려고 해서 55가 나왔어. 그런데도 이 소비자는 영업사원 욕합니다. 나는 왜 5만 원 더 비싸냐고. 여러분들 혼란이 많이 오시죠?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걸 알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지, 결론은 이 많은 복잡한 변수들을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없고 고려할 수 없고 영업사원이 말해주는 걸 고지고대로 믿어야 되고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사실 아주 많이 알아볼수록 알 수도 있겠죠. 그 시간 쓰고 스트레스 받고 공부하려고 차를 삽니까? 그걸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나에게 그 영업 진행 자체에 대한 권한이 없잖아요. 누군가 사람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로 신뢰를 얻은 다음에 일사천리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아직도 소나타 얼마예요? 견적이 얼마예요? 상담됩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건 아는데 이 올바른 소비자의 태도가 아니죠. 동욱 씨도 저한테 처음 연락했을 때 소나타 얼마야? 한 대 하고 두 대 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도 그랜저 얼마야? 이렇게 하시죠. 다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만 처음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저것 설명을 줄 때는 전문가에게 좀 따라가는 그런 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지금은 뭐 하면은 대충 물어보는 것만 답해주면은 착착착 해주는 걸 알잖아요. 네. 결국에 제일 싸게 하는 방법은 뭐다? 내 신용, 소득, 재직 상황, 물론 다른 요소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차종, 옵션, 총 차량가, 기간, 주행거리, 그 다음 초기 자금, 이 정도를 최소한 본인의 정보를 섭렵해서 영업사원한테 줍니다. 패스. 그럼 영업사원 뭔 생각할까요? 좋은 영업사원이라면 가장 저렴한 데로 어떻게 좋건 안 좋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장기 렌트나 자동차 금융을 처음 하시는 게 아니구나.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구나. 장난치기가 힘들어집니다. 호구 잡기가 힘들다. 뭔만 이해됩니까? 상담을 했는데 그랜저를 하려고 하는데 한 달에 얼마 줘? 나 바보예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살려는 차가 그랜저이고 르블랑 등급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기간은 60개월에 2만 킬로. 초기 자금은 안 넣으면 좋겠지만 20%까지는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4대 보험, 직장인이고요. 혹은 공무원이고요. 프리랜서고요. 원천 징수하고 있고요. 신용은 몇 점 정도 나오고요. 왜? 이거 카톡만 봐도 나오거든. 응?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런 거를 내가 일일이 신경 쓰기 싫고 맡기고 싶잖아. 그럼 맡기면 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안 맡긴다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수록 안 맡기고 의심하고 더 확인하고 싶어하고 그런다고. 애초에 내가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려도 나는 잘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여러분들 제가 푸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차를 하실 때 좋은 소비자의 태도를 알고 내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눈탱이를 안 당하고 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 잘 모른다. 그래서 영업사원이 적당한 설명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 사람 뭐라는지 압니까? 내 생각에는 잘 모른다 해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주고 필요한 정보를 물어보면은 내 말 안 들어. 남의 얘기 안 들어. 잘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잘 모른다는 거는 관심 쓰기 싫다는 거야. 그만큼 남의 하는 말도 듣기 싫다는 거야. 자기의 상식으로만 계속 얘기합니다. 잘 모른다면서. 와, 답답하겠네. 뭐 우회하게 될까요, 이거를?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데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필요한 걸 딱딱딱 하고 어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뭐 답이 나오겠죠.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고, 사장님 뭐 신용 여기는 승인이 될 것 같고 여기는 안 되실 것 같고 일단 해봅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제일 좋은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진짜 보기가 힘들고 이렇게까지 진행돼도 그 담당자를 신뢰하기가 힘듭니다. 신뢰하기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기 힘들어요. 이런 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일단 그 전문가가
적어도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대화를 해보면 전문가인지 아닌지 구별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약간 좀 삐리한지. 여러분 제가 당했던 사기 수법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이 에이전시, 금융 에이전시라는 게 왜 생소한지 아세요? 에이전시들도 다 딜러 행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딜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행태인데, 에이전시인데 본인이 자 어느 정도 알아요. BM 딜러한테도 해보고 벤츠 딜러한테도 연락을 해보다 보면 심사를 봐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리스나 렌트를 하거나 할 때. 그러면은 본인들이 에이전시 연락해서 다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한다는 건 딜러한테 가야 된다는 상식이 기본적으로 박혀 있어요. 그럼 에이전시 애들도 딜러인 척 영업을 해요. 근데 리스, 렌트 뭐 이런 명함을 들고 말이죠. 그리고 고객이 가면은 이런 착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잘 모를 때. 그러면은 여기 심사가 잘 안 된 적이 있었던 거야. 여기 연락하니까 심사를 해주시는 그분입니까? 그럼 에이전시 뭐라는지 압니까? 예, 제가 다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 딜러님 저 뭐 서비스 보증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얘도 벤츠한테 물어보거나 지가 알면 얘기해 주거나 하겠죠. 자기가 벤츠 딜러가 아니라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금융 에이전시에 대해서 생소하다 보니까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 고객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그냥 흘러갑니다. 그 이유는 상세하게 얘기해 줘봤자 고객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원하는 얘기만 들어줄 사람만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늘어나게 되고 사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딜러들은 확실히 신뢰성이 있는 건 맞아요. 사기는 못 쳐요. 폭리를 취할 수 있을지언정. 에이전시들은 폭리도 취할 수 있지만 그리고 딜러들보다 더 잘해줄 수 있지만 사기도 칠 수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사기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업체예요. 상호 언급은 안 할게요. 그 회사의 대표예요. 들으면 다 알만한 사람이야. 이 바닥에서는. 그 업체의 대표인데 제가 벤츠를 하는데 심사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누나가 사업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당시에 누나 이름으로 하고 싶었어. 그거를 얘기를 했더니 누나 이름을 말한 적도 없고 누나 이름으로 심사 넣은 적도 없는데 자기가 심사를 하는 그 금융사의 심사자가처럼 얘기하는 거야. 누님 심사 넣으셨네. 안 그래도 이거 안 그래도 내가 승인을 내줄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개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따졌지. 여러분 제 성격 아시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따졌지.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 조금 구슬리다가 안 되니까 날 차단 놨어. 자, 차단 넣으면 뭐 해야 되는지 압니까? 저는 이 회사에서 광고비를 소모해서 나온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DB예요. 고객 DB. 그러면 이 DB는 여러분, 제 성매매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고객 DB는 저장된다고 하죠. 이 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의를 할 때 개인정보 동의 체크하는 게 있을 거예요. 최초에 한 번은 전화해도 되지만 3, 4개월 지나서 또 전화하는 거는 사실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일일이 뭐라 하지는 않죠. 사실 우리 그냥 안 받고 말고 차 안 사요 이러고 말지. 여기에 있는 본부장이라는 녀석이 저한테 몇 달 뒤에 다시 전화 오게 됩니다. 저는 이미 출고를 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알 걸 어느 정도 알아요. 내 개인정보를 어디서 봤냐? 네가 나한테 왜 전화를 하느냐? 자, 그러면은 내가 진상이라고 판단이 됐겠죠. 이 태도가 싸가지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제가 견적을 드릴 테니까 싸면 하고 아니면 마시면 되지.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설득하려 하는 거지. 난 이미 출고를 했어. 그냥 이 사기꾼 새끼들을 괴롭히고 싶어. 그래서 개진상 놓고 네 신고하니 많이 하면서 별지랄 다 해요. 그러니까 얘도 욕설을 시작하더라고. 어쨌든 이 판이 그래요. 이 잘 나가는 회사일수록, 큰 회사일수록 아주 폭리를 취하면서 사기를 치는, 사실상 그 사기 업체들 있죠. 제가 항상 보증금 무조건 요구하면서 한다는 그런 업체들처럼 법적인 사기를 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 말로 기만하는 행위도 뭔가를 판매할 때는 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 녹취가 있다면은 분명히 어떻게든 걸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사설이 길었는데 결론적으로 제일 싸게 하는 방법은 내 정보를 다 잘 파악을 해서 심사 한 2번, 3번 만에 정확하게 찾아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찾아가는 건데 그걸 찾아줄 담당자를 잘 골라야 되죠. 이게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한 방법이. 내가 좋은 태도로 좋은 사람에게 견적을 잘 받아서 잘 해주십시오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 딴 데 가가지고 또 비교를 하고 싶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확실한 건 그 어디에서 견적을 받아도 저한테 견적을 받아도 그걸 들고 딴 데 가면 딴 돈 1,000원이라도 싸게 해줍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부동산에서 방 알아볼 때 있죠. 뭐 원룸이라도 우리가 어릴 때, 20대 때. 그러면 이 부동산 업자가 있고 이 부동산 업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엄청나게 방 보여줬어. 부동산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수료가 어떻게 다 알아봤어. 그러다가 좀 애매한데 이 부동산 놈한테 방 한 개 봤는데 바로 계약해버렸어. 나는 모든 정보와 지식은 인마한테 다 얻었는데 여기서 계약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뻘짓한 거고 얘는 돈 버는 거죠. 그리고 얘는 할 일이 별로 없었죠. 고객이 이미 다 알아보고 다 알고 왔으니까. 그럼 더 싸게 해줘도 기분이 안 나쁠 거야. 소비자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도 다 알아보시고 한 명한테 별의별 거 다 물어보고 엄한 데 가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싸게. 자,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하면 제일 싸게 할 수 있겠구나 싶으시죠? 그렇게 하실 분들은 하세요. 근데 그렇게 계약해준 사람이 고객님을 고객 취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진상 부리고 온지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의 이 정보와 서비스 그 노력을 받았으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고 과하지 않게 측정할 수 있게 좋은 인연을 만들어서 운행하는 중에도 계속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영업이고 그게 소비자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오만데 비교 다 하고 견적 받으면 그거 가서 돌리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한번 막혀요. 예 하고 쌩 깐다든지. 일단 다른 데서 받은 견적을 주는 것 자체가 이 고객은 사람 새끼 아니구나 생각하거든요. 대놓고 아까 그 업체 같은 경우는 딴 데서 받은 견적이 있으면 나한테 줘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를 산다는 것 자체가 저 한두 푼도 아니고 큰 돈이 나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저기 확인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들 수밖에 없거든요. 맞죠. 근데 제가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한국에서는 담배를 어디서 사도 다 가격이 똑같죠. 근데 호주 가시면은 편의점, 마트 똑같은 담배 다르죠. 가격이 다 다르죠. 그런 건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알아보시더라도 말씀드린 변수가 너무 많죠. 어떤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싸게 보여줬다가 비싸게 나가는 경우로 말씀드렸죠. 또 하나 지금 반도체 때문에 차량 생산이 엄청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뭐 투싼 뭐 1년 걸린다는 소리도 하죠. 예를 들어 셀토스 오늘 우리 셀토스 촬영하고 왔는데 셀토스가 5개월 정도 걸려요. 5개월 정도. 그러면 셀토스가 지금 제일 싸게 내가 했던 구성과 조건에서 45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45만 원 누가 줬어? 누구한테 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44만 8천 원 이렇게 해줘서 계약을 하기로 했다 치자. 5만 진상 다 불어가지고 내가 겨우 이 금액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뽑아냈다 치자. 엄청 싸게. 자, 5개월 뒤에 우회됩니까? 금융사의 금액은 매달 바뀝니다, 여러분. 이 금융사가 제조사와 특판 판매를 맺었던 그 내용도 매달 바뀌고 이 제조사에서 선택하는 보험료도 측정하는 것도 매달 바뀌고 금리도 매달 바뀌어요. 물론 미세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미세한 것만큼 간에 5개월 뒤에는 무조건 이 금액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올해가 지나면 개별 소비세 연장도 끝난다고 하죠. 그런 바뀔 수 있는 핑계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폭이 크든 작든. 자, 그러면은 별의별 진상을 다 부리고 이렇게 금액을 받았는데 내가 5개월 뒤에 출고를 할 때 여기서 만약에 이것저것 이유로 인해서 47만 원 정도 지금 나오십니다. 자, 니 5개월 기다렸어. 욕하고 안 한다 하고 갈까? 안 가죠. 이쯤 되면은 갑을이 바뀝니다, 여러분. 포기하죠. 내가 계속 갑질을 했다면은 여기서 영업사원이 갑질하고 싶지 않을까? 견물생심이라고 모든 영업사원들이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44.8이면 45.5 정도는 만들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게 정말로 올랐는지 내렸는데 이 새끼가 올려쳤는지 이거보다 더 올렸는데 이 새끼가 내려쳐준 착한 놈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담당자와 소비자의 인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근데 너무 우리는 뭐랄까 비대면이잖아요. 그렇죠. 얼굴도 못 보고 큰 돈이 나가는 건데. 맞죠. 자, 그런 사람한테 한마디 해드릴게요. 얼굴 보고 할 수 있는 전시장 가서 하세요. 근데 나는 더 싸게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그렇죠. 우리가 왼쪽을 보면서 오른쪽을 동시에 볼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백화점 AS를 받고 싶은데 시계를 사는데 백화점 AS를 받고 싶은데 병행 수입 제품 가격을 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둔합니까? 확실히 내가 소비를 하고 확실한 서비스를 받든지 한 가지를 포기하고 확실하게 저렴하게 가든지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저렴하게 하면서도 확실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결국 나의 태도와 내 담당자의 태도에. 자, 그러면은 정말 궁금해한 게 뭐냐? 수입차 리스죠. 수입차 리스를 보겠습니다. 부랑부라랑